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영어가 처음인 아이라면 일단 소리 노출을 통해서 영어가 친근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소리 노출이라고 하면 음원도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상, 영화를 활용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어린아이, 아주 영상을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시기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음원을 추천드리지만, 어느 정도 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면 영상 활용을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그 말을 배우기 전 아기가 어떤 식으로 단어를 습득하는지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말을 배우기 전의 아기는 소리하고 상황, 그래서 이 둘을 결합을 해서 개념이라는 걸 형성한다고 해요. 일단은 가장 쉽게는 아기한테 배고파서 우는 아기한테 맘마 이러면서 밥을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맘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입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죠. 입에 무언가 음식물을 넣으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상황에 내가 배고프면 그리고 또는 울면 맘마라는 것이 소리가 들리면서 입에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소리, 맘마라는 소리와 음식이라는 그 상황이 결합을 해서 이 개념이라는 걸 형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도 영상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는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영상을 활용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소리와 이미지를 결합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 말이죠. 그리고 소리 노출과 마찬가지로 일찍 할수록 좋은 것은 책 읽어주기입니다. 사실은 책 읽기가 아니고요. 책 읽어주기인데요. 아이들이 책을 먼저 읽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책을 읽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 노출과 책 읽어주기 두 가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홈스쿨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저는 사실은 소리 노출도 그렇고 책 읽어주는 것도 그렇고 아이가 이게 무엇인지, 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냥 네모난 것인지 이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책은 선명하고 뭔가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정확한, 그래서 내용을 잘 몰라도 그림으로라도 유추가 가능한 책으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재밌어 하면 더 좋겠죠. 어머님이 재밌게 읽어주셔도 좋고, 만약에 읽기가 굉장히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요즘엔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영상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려주시면서 책장을 함께 넘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즐거웠던 경험,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게 해주셔야 책을 좋아하게 되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가볍게, 그리고 뭔가 학습적으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에게 좋아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문자를 읽어내기 전까지는 경험을 많이 쌓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리를 내어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오겠죠. 그래서 문자를 읽히고 음가를 읽혀서 서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면 아이들은 소리와 문자를 연결해서 글자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소리를 내서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책을 지워주시는 건데요. 책을 지워주시다 보면 왜 못 읽지? 라고 이제 아이한테 다그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이 결합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칭찬을 해주시고 아이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아이는 자발적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즉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발적 읽기, 책 좋아해요. 책을 스스로 읽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스스로 고르고 너무 재밌게 빠져들어서 읽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가 책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읽기 어떻게 시켜야 하죠?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관련된 질문들을 저희가 서베이 진행하면서 많이 올려주셨는데, 사실은 그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읽기 지도를 많이 해봤지만 읽기를 싫어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에 대한, 책에 대한 좋은 경험이 별로 없었던 친구들이 보통 거부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어 하는 책을 좀 같이 읽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먼저 선행이 된다면 자발적 읽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독서 습관을 형성을 하는 것까지는 홈스쿨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편이고요. 이후에 이렇게 행간을 읽거나 뭐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거나 뭐 비판적 사고를 한다던가 이런 읽기 전략 또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가 언어를 배우는 최종 목표죠. 이 최종 목표를 향해서 어머님들이 홈스쿨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단계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 하얀 지금 박스에 있는 부분들이 가정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홈스쿨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아이디 홈스쿨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엄마가 편한 아이디 홈스쿨이라는 제목을 적어보았어요.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홈스쿨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실까? 어떤 부분을 좀 해소해 드리면 홈스쿨이 좀 더 수월해질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재밌게 길고 오래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엄마가 찾던 추천 영상과 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해보신 분들, 엄마표 영어라는 그것을 몸소 실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머님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추천 영상, 그리고 영상을 찾거나 원서를 찾는 일들이 가장 선행을 하셔야 하는 일일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컨텐츠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리면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말이 천천히, 말의 속도가 느린 편이고 영상의 전환 속도도 좀 느린 편인 그런 영상들을 찾아내셔야 하고요. 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읽기가 힘든 아이들 또는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 챕터북을 읽는 아이들 다 그 수준에 맞게 원서들을 다 찾아내셔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또 제시를 해 주셔야 했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요하고요. 어머님들이 또 원서에 대한 또는 영상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또 조금 더 수월해지실 수 있어서 공부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뭐부터 보여줘요? 뭐부터 읽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아이디 홈스쿨에서는 이 영상과 원서를 큐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제공을 해드려요. 영상 같은 경우는 매일 5개씩 아이들이 보아야 하는 필수 영상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요. 원서는 주차별로 그 레벨에 맞게 권수를 정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이렇게 제목만 달아서 저희가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이 페이지거든요. 학습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본인 학습 데이 주의라고 되어 있고 이 데이 주의에 리스닝 어떤 영상들을 봐야 하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학습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영상 얼마든지 아이디 홈스쿨에서 제시해 드리고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훨씬 편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독후 활동.
이 세미나 진행하면서 어떤 어머님, 일부 어머님들께서 독후 활동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고민이 되시죠? 영상은 어차피 보고 흘러가는 거지만 책을 읽고 나서 과연 뭔가 질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림이라도 그리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독후 활동이라고 하면 책만이 아니고 이제 쓰기 활동도 있을 거고요. 읽은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책에서 나온 단어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 이 활동들은 선생님 수업 영상이 모두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수업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선생님 수업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독후 활동을 충분히 혼자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님들이 답을 체크를 해주신다던가, 또는 같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아이들이 꼭 이 단계에서, 이 수준에서 해야 되는 학습 그 활동들은 꼭꼭 넣어서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학습 관리부터 어머님들의 그 고민, 이 부분을 또 해결하실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카페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디 콤스쿨에서는 매월 유선 코칭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는 상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혹시 미완료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고민들, 한 달 동안 이렇게 시켜봤더니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고민이 돼요. 라는 염려되시는 부분들은 정리해 두셨다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코칭 매니저가 연락을 드리면 그 부분을 상담을 받으시고 솔루션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즐겁고 재밌으면 길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학습을 하겠지만 혼자서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엄마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는 엄마도 바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이디 콤스쿨에서 대신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인풋, 그래서 리스닝하고 리딩 부분은 아이들이 꼭 봐야 되는 영상,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원서, 이북하고 저희는 페이퍼북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큐레이션을 매주 주제와 발달 단계에 맞게 선정을 해서 아이들 학습방에 넣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 헤매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습방에 들어가서 통합적으로 그냥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인풋을 이렇게 쌓았다면 우리 친구들도 또 아웃풋을 해야 될 텐데, 물론 이거는 수준에 따라서, 언어 수준, 발달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스피킹하고 라이팅, 이 부분을 아웃풋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사실은 스피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방향 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선생님의 수업 영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수업 영상에서 질문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게 하고 내용을 정리해 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활동을 하진 않지만 말해보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최대한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들도 코칭을 받죠. 학습 매니저 분들과 이제 어머님이 상담을 하시겠지만, 이 아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는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시를 해주면 슬럼프에 빠지거나 좀 어려운 그 수준의 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 수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이도 즐거운 아이디 홈스쿨, 이게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